시장을 움직이는 마켓 브라더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황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 증시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플러스 0.11%의 상승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0.44%로 뭐 다우지수보다 나스닥이 좀 더 올라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미 증시에 있어서 뭐 다시 한번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의 리스크를 사라지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 또한 사라지는 바로 동결에 대한 미 증시의 기준금리 동결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미 연준에서 목표 범위에 10월달 FOMC에서 설정된 1.5에서 1.75를 유지한다라고 밝혔고요. FOMC의 위원회 가운데 의결권을 가진 10명이 모두가 찬성을 하면서 금리 동결을 지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내년에는 아무래도 0.25% 인상할 생각이 있는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금리 동결 한 템포 쉬어가자라는 그러한 뉘앙스로 시장에서 반응하면서 주가 또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 증시 미 증시를 참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죠. 미 증시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국내 증시에 대한 비관론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저평가 어떤 밸류로 따지면 국내 증시가 밸류에 대한 부분이 더 낮기 때문에 오히려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미 증시보다 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은 높다라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결국에는 어떤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죠. 낙관주의자는 어떤 적이다. 오히려 더 비관주의자는 현명한 투자자에게 기회를 제공해주고 낙관주의자는 오히려 더 도움이 안 된다라는 그러한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낙관주의자가 돈을 벌기 때문에 모두가 증시의 참여자들이 낙관주의자라면 시장에서의 가치와 가격의 계류율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얘기를 했다라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들은 낙관주의자가 되어야지만 뭐 시장에서의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를 보고 계신데요. 코스피가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2124포인트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부분은 박앤세일이다. 사람들이 주가가 내려가면 더 살려 하지 않는다. 코스피가 하락할 때 적극적으로 사야 하는 것이 정답이고 상승할 때는 또 간망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맞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결국에는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연말에 대한 어떤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에서 상방으로 많이 진행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코스피가 이제는 반등세를 서서히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북미가 말싸움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비관의 벽을 타고 점진적으로 올라주는 그러한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는 너무나도 기회가 되는 시장입니다. 중소형주가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 몰라요. 거의 뭐 박앤세일에 뭐 그게 치달을 만큼 좋은 종목들이 뭐 있다라는 점을 설명드리면서 시장이 어려울 때일수록 투자한 사람들은 더 쉽게 성공 투자로 가는 길로 지름길로 가는 그러한 길이 열려 있다라는 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이전에 보면 뭐 LG전자입니다. LG전자를 보면 이전에 뭐 실적이 굉장히 뭐 지금도 조금 뭐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은 아니지만 실적이 막 곤두박질 때 거의 뭐 5만 원, 4만 원일 때 이러한 구간 때 막 분산 투자를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되게 크게 베팅을 하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하셨던 그러한 질문을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절대로 손해보고 팔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어떤 LG전자의 어떤 MC 사업부, 휴대폰 부분이 잘 안 돌아가고 있지만 다른 여타의 부분에서 실적을 충분히 만회하고 그 이상으로 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들었고요. 또한 밸류적인 면도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에 주가가 다시 올라가는 척하다가 다시 내려갔죠. 하지만 결국엔 10만 원을 돌파해주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에는 주가의 상승세는 매도의 관점, 분할 매도의 관점, 하락시는 분할 매수의 관점이었다. 이러한 면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 좀 뭐 어렵지 않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LG전자가 막 떨어질 때 시장에서 소외주였습니다. LG전자 안 돼. LG전자 나빠. LG전자 실적이 너무 안 좋아라는 얘기가 들릴 때 오히려 더 매수를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이러한 관점입니다. 자,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두가 노리는 종목에 투자하면 아주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 월런 버핏이 말했던 부분입니다. 모두가 노리는 종목, 시장에서의 인기주, 너무나도 인기가 많고 너도 나도 떠들어대는, 너도 나도 좋다고 얘기하는, 너도 나도 어떤 토론실에 상위 랭키되어 있는, 너도 나도 말하기 좋아하는, 너도 나도 확신하고 있는 그러한 종목에 모두가 노리는 종목을 투자하면 아주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 비싼 대가는 뭡니까? 비싸게 사고 아주 고평가의 주식을 사게 되면 이게 투자에 있어서 엇박자로 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모두가 노리는 종목이 아니라 이 반대입니다. 반대. 소외주,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지 않는 종목, 별로 뭐 신통치 않는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기업에 대해서 투자하면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북미가 말폭탄을 주고받는 상황. 김정은 참 좀 문제가 많죠. 좀 잘 협상을 잘 해서 둘이 뭐 좀 북미 간의 타결점을 모색을 해서 좀 좋은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좀 평화가 참 중요하죠. 모두가 한화할 때 파티를 시작될 때는 조심하라. 요 부분입니다. 모두가 한화할 때는 또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은 또 오히려 더 시장에서의 어떤 대북 관련주가 또 뭐 틈새 시장이 약간씩 열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북미가 말폭탄을 주고받음으로써 뭐 국내에 어떤 박앤세일의 그러한 종목들이 널려 있는 것은 뭐 어느 정도는 사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누누이 강조해드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올바른 게 이 올바르게라는 이 개념의 정의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올바르게 정의를 말씀드리면 정말 뭐 눈덩이 같이 많이 얘기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뭐 지난 영상편을 보시면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주식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벌써 경제적인 자유를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앞서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올바르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경제적인 자유를 얻은 사람이다. 요 부분은 제가 정말 99.9% 확신한다. 이런 점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신일산업을 보고 계신데요. 신일산업 이전에 뭐 시장에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때 1,400원대 종가에 들였던 한 종목이 바로 신일산업입니다. 신일산업. 이 신일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주가가 요런 구간이죠. 요런 구간 하락할 때 요런 구간에 하락했지만 주가가 상승하고 다시 내려가는
참 힘든 시간이 있었죠. 하지만 결국에는 슈팅이 나오는 요런 슈팅은 가벼운 슈팅이었고 요런 슈팅은 굉장히 큰 슈팅이었죠. 시장에서 소외받을 때 투자하면 요런 슈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요런 슈팅. 1,400원에 말씀드린 종목이 2,8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죠. 요러한 슈팅적인 종목을 잡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시장이 조금씩 변화된 그러한 상황에서 정말 좋은 투자의 어떤 개념들이 있다. 종목에 대한 부분. 결국에는 종목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제가 뭐 신인산업을 추천드리는 거 아닙니다. 다른 여타의 종목에 대해서 서서히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충분히 있는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점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뭐 시장에서 막 혼란스럽습니다. 뭐 시기추와도 같이 왔다리 갔다리 하죠. 하지만 결국에는 종목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고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